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2월 23일 일요경마 뉴스 방송 예상입니다. 자, 금요일 날 다적중을 하면서 대승을 거둔 데 이어서 어제 토요경마도 다적중을 하면서 충분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메인 승부 경주 등 불운한 탓에 아쉽게 그야말로 대박을 놓쳐가지고 마지막 불운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음, 금요일도 메인 승부 고배당전 다 역전하면서 이겼죠. 그런데 자 어제는 우선 서울 일경주 때 현장 상태 살피고 7번 마코탑을 축으로 믿어주면서 2번 그리고 5번 여기에 1번 3방 2놓고 7놓고 1, 2, 5 3마리를 치어드렸죠. 현장 상태 살피고 인기가 좋았던 3번, 4번, 또 10번까지 싸그리 날리고 이렇게 추천해 드려서 572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식 11.7배, 선복 36배, 제대로 또 속중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서울 이경주는요, 현장에서 12번마 탄성의 반성이라는 마필, 고배당마를 현장 상태 완성도 좋아가지고 잘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충마를 4번과 9번 중에 고심을 하다가 9번을 추러 가는 바람에 12번 탄성의 반석이 와서 고배당이 나왔는데 이걸 고배당마를 잘 잡아내고도 못 맞춰가지고 좀 아쉬웠죠. 자, 서울 승경주가 승부경주였습니다. 감춘 고배당 승부마 종합집 백판 이스트 스카이였습니다. 10번마 10번마 이스트 스카이를 자신하고 때린 승부경주였는데 보시다시피 딕시맨 문세영과 즐거운 상상 두 마리가 초저배당 깜빡이로 강하게 발렸고 두 마리 모두 상태도 좋아 보였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 도전권 마필 중에는 3번마 캡틴 라이즈 3번마 캡틴 라이즈가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 4번도 상태가 괜찮았고 6번도 상태가 충분히 좋았고 그래서 10번을 자신하는데 10번을 자신하는데 에, 어지간하면 둘 중에 한 마리는 오겠지. 보통 평소 같으면 제가 당연히 상태 좋았던 3부까지 최소한 세 방은 가죠. 그런데 현장에서 뭐가 씌었는지 4번, 6번 둘 중에 하나는 오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텐 놓고 사료 두 방만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정말 땅을 쳤는데요. 3텐으로 와버리면서 71.1배 고배당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의외의 마필 8번 마가 3차로 오면서 3복은 무려 1000배 가까운 977.2배가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웠는데 3번이 상태가 좋았는데 요거까지 엮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방심을 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운이죠. 그래서 서울 삼경주 감춘 고배당 순무마가 선전을 해줬는데 제대로 고배당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주 일경주는 고배당마 1번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 못하게 선행까지 나오긴 했는데 기대만 못하게 죽어버렸죠. 자, 이어진 서울 4경주가 또 감춘 고배당마를 놓고 강하게 내렸던 승부경주였습니다. 바로 누구냐? 당구장 한 개 잡혀 있었던 5번마 일링크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병마 팔리는 마필 중에는 6번을 좀 세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5, 6 고배당을 주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다른 고배당 잠재력을 보고 있었던 10번마 챔피언스 필드를 고배당 반주력으로 5, 6 주력의 텐노코 5력을 반주력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린 경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3번마 크리솔 메이저가 강추로 팔렸고요. 3놓고 5력은 받치기로 말씀드렸는데 3호로 들어왔죠. 그래서 종합적 당구장 한 개 잡힌 고배당마 감춘 고배당마가 들어오긴 했는데 배당이 15.8배밖에 안 나왔습니다. 인기 1등 마랑 오는 바람에 15.8배밖에 안 나왔고요. 인기마 7번이 3착을 얻는데 선복도 44배였죠. 그런데 요 10번마가 4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고배당은 5번, 10번 배당은 100배가 훨씬 넘었는데 고배당이 좀 아쉬웠죠. 자, 어쨌든 뭐 승부경주 적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 이경주는 또 현장 상태 잘 살피고 가능성 보고 간 고배당마 10번마 질풍태양을 잘 노리고 때려 가지고 인기 1등마와 함께 10번, 2번 24.4배를 또 제대로 적중을 했죠. 6번이 와서 3차하는 바람에 3번은 못 맞췄는데 9번이 3차를 왔으면은 9번이 4차인데 간발의 차로 4차인데 삼복도 고배당이었는데 어찌 됐든 제주 이경주는 또 제대로 잘 적중을 했습니다. 서울 오경주 승부경 배당이 없어서 승부경 경주로는 가져가지 않았지만 10번마 우강명을 제가 자신했던 경주죠. 여유 있게 예상대로 예상된 전개로 선행을 갔던 큐피드 잇을 잡아내면서 단통으로 10번, 3번 쌍식 9.4배 복식 3.2배 단통 주력 적중 배당이 없어서 단통 주력 적중이었고요. 제가 종합제 백판마 4번마 간다고가 현장 예상에서 상태가 좋다. 간다고 선복으로 후배당 노리셔라 추천해 드렸죠. 그런데 최종 마번 불러드리면서는 선복을 말씀을 추천을 안 해드려 가지고 문자도 못 보내드렸는데 4번이 3차로 오면서 선복이 18.5였고요. 삼쌍은 105.8이었죠. 현장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10번, 4번, 3번, 4번 맞추셨을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서울 삼경주가 제주 삼경주가 승부 경주였죠. 본래 승부로 예정을 했었던 경주인데 복병마 6번마 항해를 세게 노렸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분석을 다시 하면서 자신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일반 경주로 가져갔죠. 그런데 항해가 3착에 그쳤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삼복승만 13.5배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삼복만 적중을 한 셈이 됐고요. 다음 서울 육경주 적중을 또 했죠. 문세영의 삼번마 플라잉 데이를 축으로 믿어지는 가운데 후착 혼전이었는데 현장 상태 잘 살피고 어 뭡니까? 5번마. 인기가 없던 5번마 에코월드 제가 노리고 간다고 그랬죠. 에코월드가 선전을 해주면서 3번, 5번 쌍식 12.6배, 복식 9.2배 이것도 제대로 또 반주력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삼복은 3호구가 37.5배였는데 9번을 제가 최종적으로 좀 약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칠경주는 초자배당이 매우 유력한데 삼복으로 깜빵이 놓고 삼복을 갔으면은 7번만 은빛돌풍 맞췄을 건데요. 아예 그냥 욕심을 부리고 4번을 제끼고 일 놓고 배당으로 복식으로 추천을 해드려서 아쉽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주 경주는 13차게 졌죠. 3번, 6번. 그죠? 3번, 6번 배당이 13차게 졌고 서울 팔경주 7번, 5번 단통 사탕소녀와 퀸터 7번, 5번 온리 단통 4.5배 4.5배 단통으로 주력 적중을 했습니다. 음, 그다음에 제주 육경주가 적중자신 광승부였죠. 1번마가 백록 전화가 올머리 강추로 팔렸지만은 저는 4번을 쌍대가리 자신했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강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6배, 최하 5배 정도 기대를 했는데 강바람이 불고 깜빡이로 팔리는 바람에 배당이 너무 작았죠. 3.7배. 그리고 쌍도 바람이 불면서 7.9배. 배당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놓고 1, 2가 환수동 등 주력이었죠. 삼복이 단통 6.1배. 그래서 배당이 너무 강바람 불고 배당이 그래가지고 승부경주 제대로 적중을 하고도 좀 짜증이 났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쌍식으로만 때리고 7.9 쌍식으로만 때리고 삼쌍으로만 때리고 해가지고 그래도 제법 많이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구경주가 하이라이트 메인 고배당 대박을 기대하는 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자, 요게 정말 전개가 너무 불운한 탓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7 번은 인기 1 등방이었죠. 인기 1 위. 인기 1 위마였죠. 그리고 이제 여러 마리가 혼전으로 팔린 가운데 11 번이 강력한 소스가 나와 가지고 71이 깜빡이로 팔렸습니다. 깜빡이가 들어왔죠. 71 9.0배. 그런데 제가 노렸던 1 순위 승부마가 5 번마 제2 4 번마 라운더 코브라였습니다. 4 번마 라운더 코브라 김태희. 그리고 2 순위 노렸던 고배당 승부마가 바로 마이야의 6 번마 월드 셰넌스였습니다. 그래서 4 번, 6번 고배당 단통 4-6 배당이 몇 배였냐면요. 88.2 배였습니다. 국직이 4-6 배당이 88.2 배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던 전개는요. 6 번이 선행을 쏘고 나가고 4 번이 선입으로 딱 따라붙어 가지고 그냥 뺑 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6 번이 선행을 가는데 안쪽에 신의 여자 있나요? 외곽에서 선행을 제대로 못 가고 경합하면서 이런 식으로 경합하면서 선행을 제대로 못 갔죠. 그러면서 막판에 덜미를 잡히고 아쉽게 삼차를 한 거고요. 또 라운더 커브라는 3 번, 6 번이 이렇게 가면은 그 뒤에서 이렇게 선입으로 오기를 바랬는데 아쉽게도 3 번, 6 번이 이렇게 가는데 다른 말도 뭐 1 번인가 2 번인가 또 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4 번으로 나오는데 외곽에서 요 달빛 조각사 8 번이 올라와 가지고 깝죽대는 바람에 달빛 조각사 때문에 코너를 돌면서 요 4 번마 라운더 커브라가 방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직선주로에서도 결승선 직선주로에서도 8 번마가 막아 가지고 또 4 번이 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방해를 받으면서 간발의 차로 아쉽게 4 번마가 사퇴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만 좀 편하게 좀 6 번도 좀 더 편하게 선행을 가고 4 번도 편하게 선입을 좀 갈 수가 있었더라면 방해만 안 당했더라면은 무조건 왔을 겁니다. 방해 라운더 커브라가 방해만 안 당했으면은 7 번이 1 등을 했으니까 7 차로 올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방해를 당하면서 4 번이 4위에 그쳤고 6 번도 어렵게 선행을 가면서 아쉽게 막판에 잡히고 3착을 했던 것이고요. 11 번이 추입으로 소스 나오고 2착을 하면서 9.0 배가 들어온 거죠. 자, 7 깜빡이에 붙여서 삼복도 48.4배 고배당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4 번, 6번 배당이 88.2 배였으니까 7 번하고 붙여도 삼복도 상당한 고배당이었죠. 그래서 너무 불운으로 인해서 전개 불운으로 너무 아쉬움이 컸던 메인 승부였는데 메인 승부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10경주는 본래는 제가 이렇게 혼전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앞에 예상지 예상에서도 선행이 유력한 4 번을 놓고 배당으로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10 번마 창조의 아침을 주력으로 예정을 했었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창조의 아침 4 번은 상태가 좋아서 4 놓고 갈까도 하다가 창조의 아침은 배가 좀 볼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창조야침을 제외를 하고 고배당으로 관리마 2 번이 괜찮아서 고배당 노림수로 갔다가 틀렸고요. 마지막 11 경주는 현장에서 문세영의 복병마, 배당마, 나이스태양이 상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1 번, 2 번이 깜빡이로 팔렸죠. 그리고 5 번도 많이 팔리고 1, 2, 3 마리가 강하게 인기를 모았는데 요 3 번마 나이스 태양이 현장에서 딱 걸렸다 싶어 가지고 3번 놓고 추천을 해 드렸는데 요건 정말 문병기 조교사 완전 작전 실패입니다. 어떤 작전이었냐면은요. 지하마도에서 나가는데도 나이스 태양의 문세영 기수에게 작전 지시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의 이름을 선행을 보내 줘라." 작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신의 이름은 선행 못 가면 안 되니까 신의 이름을 선행을 보내 줘라." 문세영의 나이스 태양이 충분히 선행을 갈 수도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보내 주고 너는 선입으로 따라가라."
그러면은 둘이 동반 입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병기 조교사의 작전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세영에게 선입으로 일 보내주고 따라가라 그런 작전 지시였는데 나이스 태양이 말이 워낙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이를 보내주고 선입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끌립니다. 말은 가려고 하는데 세월을 하니까 끌리고 싸우는 거죠. 그 바람에 힘소진을 하고 코차로 아쉽게 목차로 사차게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한마디로 망한 거죠. 문병기조교사. 작전 실패로 망한 겁니다. 나이스 태양이 분명히 그냥 결대로 선행을 갔으면은 우승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교사 작전 미스로 나이스 태양이 간발의 차로 끌리고 사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 마지막 11경주도 3번만 나이스 태양 놓고 2호 두 방으로 주력을 때리시라 했는데 이것도 전개가 너무 좀 억울했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부 메인 승부 경주하고 마지막 경주하고 해서 좀 전개가 불운해 가지고 대승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뭐 다적중을 하면서 충분히 이기고 돌아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일요 경마 가장 중요한 일요 경마를 잘해야죠. 일요 경마를 잘해야 되는데 자, 일요 경마도 밤새 또 보고 또 보고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 열심히 잘했습니다. 자, 금요일도 다적중하고 대승을 했고 어제도 대승이 아쉬웠지만은 다적중하면서 충분히 이겼기 때문에 자, 오늘 일요 경마만 제대로 해서 이기면은 드디어 3일 모두 시원하게 이기는 주간으로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경마는 이제 서울부터 시작을 하죠. 서울 일경주입니다. 역시 아직 신예들이 발전 가능한 신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라온 스필레타가 인기 1등인데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직전에 1분 16초 6으로 5위에 그쳤는데 그 정도의 마필입니다. 부중도 3km 늘었고 게이트도 8번으로 분리하고 과신할 능력만은 아닙니다. 축으로 기대하는 마필은 1번마 크레이지 말입니다. 이마필은 데뷔전 때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선두 경합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은 근소한 차로 오착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칸맥스, 핵무상, 형무상, 그다음에 금화 뭐 포머스 등가 그렇고요. 관악산조이 어제 나왔던 뭐 왕최고 이런 마필들 상위군에 올라가 있는 마필들과 뛰면서 강한 편성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하고 끈기를 보이면서 1분 15촉으로 오차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부진했죠. 직전에 부진했는데 직전에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체중이 무려 26kg가 대폭 불어나왔었고요. 또 1번기 T점으로 경합하면서 선두 경합을 나오다가 빠른 흐름의 경주, 빠른 말이 많은 빠른 흐름의 경주에서 밀리면서 중위로 거리가 벌어지고요. 거기다가 내측 주로가 무거운 날 시종 내측 무거운 펜스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1주 만에 쉬었다 나오는 가운데 1번 게이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선행 갑니다. 그죠? 무조건 선행 가서 무조건 더 나은 능력으로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1번마 크레이지 마리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시면 되죠. 자, 문제는 8번마 라온 스플리터가 외곽에서 전개 고전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 4번마 레이저런이라는 마필. 인기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요 레이저런이 데뷔전 때 순발력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가 능력 미달로 지금 공백을 두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중위권 중으로 거리가 벌어지고 수입이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즉 본래 순발력이 있었던 마필인데 재검 때 탄력 걸음이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달라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레이저런입니다. 5번마 투어 팰리스도 재검 때 걸음이 양호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의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제이원 파티도 직전에 1월 11일 주로 해서 1번 게이트에서 1분 17초 3을 뛰었는데
그러면은 라온 스필레타보다 한 0.7초 정도 뒤지는 전력입니다마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인다면 이길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이온 파티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7번마 미스 페이머스 역시 데뷔전 12월 21일 주로 빠르기 8 무거운 질주에서 4차를 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 나은 능력의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은 10번마 그레이트 창인데요. 주행검사 능력 미달 후에 지난 1월 달 주행검사 시에는 충분히 탄력과 걸음이 체구도 좋고 주폭도 좋고 탄력 걸음이 양호했기 때문에 요 그레이트 참이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일경주는 현장 보면은 뭐 윤곽이 나오겠죠. 1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IM고 문세영이가 또 강추로 팔리는데요. 직전에 추풍령 조이라이트에 이어서 착차가 나면서 선행경합 선입 후에 3위에 그쳤습니다. 직전의 기록이 1분 16초 3인데 직전이 최선입니다. 자, 직전이 최선인데 그 정도로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 거죠. 그런데 직전에도 보시면 라스트 이백 타임은 14초 4. 지구력이 미흡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늘어난 1300거리 강추로 믿을 정도의 능력만은 아닙니다. 유력하긴 하지만은 강추로 믿을 수 있는 능력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건데 상대 인기마가 바로 7번마 스위치 파워인데 지난 11월 9일 경주시에 이미 스위치 파워가 선행을 갔던 IM고를 잡아내면서 이마신차로 1200에서도 이겼던 마필이 바로 스위치 파워입니다. 직전에도 선전하면서 3차를 했고요. 때문에 스위치 파워가 충분히 이번에도 더 낫다. 오히려 스위치 파워가 IM고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파워의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도전마 중에는 10번만 모던 댄스입니다. 모던 댄스가 직전에 1분 16초 3이었는데 주로가 조금 빠르긴 했지만은 추입이 좋았죠. 그래서 추입이 좋았던 모던 댄스가 휘황하고 나오지만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11번마 삼정 위너 데뷔전 때 1분 17초로 4차를 했던 마필인데 11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도전 가능성이 있지만은 뭐 크게 믿음은 안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쪽에 4번마 준마 포스는 뭐 일격 가능성 정도이고요. 자, 고배당 가능마로 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종합지 완전 백판 비상벨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전 때 약간 충돌 발주를 하고 게이트가 11번이었죠. 네, 그리고는 중후에서 주폭이 충분히 괜찮은 모습으로 중간 선입성 외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외곽 돌고 부진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마필이 바로 비상벨입니다. 주행검사 시에도 탄력이 충분히 탄력 걸음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바꿔 나와서 한번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순발력까지 발휘해서 한번 도전을 해 본다면은 탄력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때문에 고배당마로 1번마 비상벨 또 한 마리 있습니다. 8번마 레이디버드입니다. 요것도 당구장 한 개 고배당 말인데요. 우리 박인규 마방에서 두 마리가 나오죠. 두 마리가 나오는데 요 레이디버드가 역시 데뷔전이었죠. 직전 데뷔전에서 발주 시에 충돌하고 찡겨 가지고 후미로 처지고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1분 18초 1을 뛰었는데요. 요 레이디버드가 지난 11월 29일 날 주행 검사 시에는 주춤하고 후미에서 추입하는 탄력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라스트 이백 타임이 12초 3이었죠. 그리고 연습 주행 시에도 늦바라고 꼴찌에서 추입은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즉 추입이 양호한 마필로서 잠재력이 있다. 8번마 레이디버드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잠재력이 있고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합집 백판 1번 비상벨과 8번 레이디버드 두 마리가 명경주 3차 간에라도 한번 온다면은 배당이죠. 때문에 두 마리의 기대치를 갖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2번마 라온 노던 댄스와 6번마 탭딘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2강을 다투고 7번마 그랜드 케마까지 세 마리가 인기 3파전으로 팔리는데요. 자, 인기마 세 마리 중에서는 탭딘이 가장 낮습니다. 6번마 탭딘. 직전 경주 12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발주 시에 발주 직전에 요동하다가 점프하면서 발주가 늦었습니다. 늑발하고는 스피드로 무빙을 하면서 외곽 떨고 무빙에서 선행 경합하다가 분패를 했던 겁니다. 즉 직전에 늑발하는 탓에 무빙하면서 무리하고 졌던 것인데요. 자, 이번에 경주거리가 1,400으로 대폭 늘어나서 과연 1,400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요게 관건입니다만은 마이야가 다시 기승하고 나와서 발주만 잘 나오면 무난하게 선행을 갈 것이고요. 선행 가면은 1,400이지만 돌 수 있다. 이번 경주 편성 돌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는 탭딘을 가장 세게 봅니다. 이번만 라운 노던 댄스는 인기가 강합니다만은 보여진 정도고 충분히 그랜드 캐마가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지만은 선입으로 그랜드 캐마가 라운 노던 댄스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축으로 뭐 6번이 2번이 올 수도 있고 6번, 7번이 올 수도 있는데 자, 배당으로 노릴 마필이 있습니다. 배당 복변마 11번마 트레비트입니다. 인기 4위로 팔릴 것인데요. 트레비트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데 1,400을 많이 뛰었죠. 11월 달, 12월 달 계획은 계속해서 1,400을 뛰고 있는데 직전 경주 시에 1분 31초를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 상대들의 예측되는 기록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뒤지는 정도. 그죠? 조금 뒤지는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직전에는 찡겨 가지고 방해를 받고 찡겨서 꼴찌로 출발해 가지고 외곽으로 취입이 좋았지만 아쉽게 선착을 했던 겁니다. 또 전적 경주 12월 21일 경주시에는 1분 30초 9를 뛰었었는데요. 당시의 상태 포스도 좋았는데 추입 끈기로 선전을 했습니다만 무거운 줄에서 1분 30초 9를 뗐던 겁니다. 때문에 전적 경주 무거운 주로에서의 전력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능력으로 올 수 있다. 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인기마들에 뒤지지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트래비트입니다. 때문에 트래비트가 배당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고배당 잠재력 가능성을 보는 마필은 9번마 관악산 체크인입니다. 당구장 4개 잡혀 있는데요. 9번마 관악산 체크인. 직전엔 착지 불량으로 늦발하고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 이전 경기 시엔 1300에서 1분 24초 3을 뛰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고배당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탭딘도 선행은 가겠지만은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부진할 수도 있죠. 그래서 2번, 6번, 7번 중에 탭딘을 가장 세게는 보지만은 배팅 매력에 있어서는 11번 트래비트가 가장 재밌지 않느냐라고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일경주입니다. 자, 부산 경마장, 서울 경마장은 정상이죠. 취임마도 되고 그야말로 주로가 정상이고요. 부산 경마장은 일요일 날, 금요일 날 여전히 내측 펜스 1, 2열 내측 주로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떨어져서 2열 외곽으로 2.5열 혹은 3열만 뛰면은 괜찮았어요. 때문에 아주 내측 펜스에만 붙지 않으면은 부산 경마장도 안쪽 말들도 내측 펜스만 붙지 않으면 올 수가 있는데 부산 기수들도 대부분 내측 주로가 무거운 걸 알기 때문에 뛰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펜스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기수나 안쪽으로 들어가서 펜스를 타죠. 내측 펜스 타는 기수는 바보이거나 아니면은 고의로 마피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부산 일경주는요. 인기마로 2번 막 퀸라이언이 강하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효식이 또 내측주로 주행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퀸즈 드래곤 김영관 마방. 최근에 김영관 조교사가 성적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퀸즈 드래곤 먼로 기승. 또 외곽의 글로벌 히어로인 다실바 기승. 블랙트리 서승훈 한장. 기수들 다실바 서승훈 멀로 이런 기수들이 강하게 인기를 모으죠. 능력 기수들. 자,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10번 마 글로벌 히로인입니다. 종합지상으로는 조금 밀려 있는데 직전에 인기 1등으로 팔리고 부진했는데요. 직전에 부진했던 원인은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나갔는데 시종 내측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경주 마통령이 2차를 했던 경주시에 목차로 3차를 했을 때 그 실력이면 이번에 1200으로 거리 줄이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퀸라이언도 안쪽 게이트 이어시기가 내축주로 수행할까 봐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재검토 걸음이 좋았죠. 때문에 2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11번 마 블랙트리는 서승훈 한자인데 10주 만에 출전한 7주 공백 요게 문제입니다. 게이트도 외곽으로 불리한 것도 문제고 이게 공백이 문제죠. 그래서 안쪽에 퀸즈 드래곤은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도전 가능성 정도 여기에 고배당으로 가능성을 보는 마필은 바로 6번 마 바르네입니다. 당구장 한 개 잡혀 있는데요. 직진의 무거운 줄에서 12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제어하고 단독 골지로 쳐졌다가 취입하는 끈기와 탄력이 양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이 1분 17초 군데요. 오히려 5번 마 퀸즈 드래곤보다도 기록이 더 좋습니다. 그죠? 퀸즈 드래곤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오히려 기록이 더 좋은 바른에는 퀸즈 드래곤보다도 인기가 더 없습니다. 직전에 취입하는 끈기가 양호했는데 그래서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또 파이널 어택이란 마필, 이 마필도 신마인데요. 탄력이 양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살펴야 되는 신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강 따봉. 요 최강 따봉도 발전 가능한 마필이고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3, 4일 외곽선이 떨고 부족했지만은 가능성을 보였고 기록도 1분 18초 1. 뭐요 5번마랑 큰 차이 없는 오히려 대등한 기록을 보였던 바가 있죠. 그래서 부산 일경주부터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 바르넬 같은 마필, 파이널 어택 같은 마필, 최강 따봉 같은 마필 이런 마필이 오면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네요. 느낌이. 최대한 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가 오늘 예정하고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1번만 내길의 여정이 인기 1등 부중 4km 늘었고요. 골드킨즈 문세영이가 깜빡이 두 마리가 강하게 팔립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내길의 여정 직전에 주룩바리 1월 19일 날 1분 15초 3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 1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부중이 4km가 대폭 늘어서 56.5의 부중입니다. 뭐 부중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어, 빠른 정상적인 보통주로 주룩바리기 5 상황에서 1분 15초 3 직전이 최선이죠. 15초 3회 뛴 맞불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를 할 수도 있겠죠. 선입으로. 자, 한편 골든 킬즈는 보시면은 11월 16일 날 데뷔전에서 장치열이가 기승하고 1등을 했는데 당시에 2등 했던 마필이 바로 내길의 여정입니다. 그죠? 데뷔전 때 골든 킨즈가 내길의 여정을 이겼던 거죠. 그런데 직전에 1월 11일 날 1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타고 유리한 중간 선입 후에 4위에 그쳤는데요. 상대가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로 빠르기 5 상황에서 골든 퀸즈도 직전의 기록이 몇입니까? 1분 15초 2입니다. 그죠? 그런데 골든 퀴즈는 직전과 같이 부중이 50이 동일하고 내길의 여정은 4km가 늘었기 때문에 두 마리 중에는 저는 골든 퀸즈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껏해야 주로 빠르기 5 상황에서 1분 15초 2, 1분 15초 3 뛰는 마필들이 강력하게 인기 1등입니다. 그죠? 다음 인기마들 보시면은 가문 파티 박태종
직전에 4차게 거쳤고 1200은 역시 주로 빠르기 5 상황에서 1분 15초 초중반 가능한 마필입니다. 때문에 도전말로 잡힌 거고요. 그다음 트라움 킹. 드럼 킥은 독일말로 드림 킹 그러니까 꿈이란 얘기죠. 꿈의 왕. 그런데 요 트라움 킹은 역시 주로 빠르기 정상주로에서 1분 15초 정도는 충분히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요거는 지금 문제가 휘황을 하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휘황을 하고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확산 다크호스도 아마 제법 풀릴 겁니다. 직전에는 확산 다크호스가 부진했습니다마는 직전에 1,400에서 주춤 발주하고 부진했던 건데 직전에도 뭐 그렇게 1,200 통과는 1분 15초 5에 통과를 했고요. 충분히 이번 경기에 능력으로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12월 13일 경주 무거운 줄에서 1분 15초 2로 이착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주로 빠르기를 감안하면 오히려 학산 다크호스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런 마필들보다. 그래서 학산 다크호스도 많이 팔릴 겁니다. 자, 그런 건데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승부마는 누구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강호마리오 갈리마 8번마 원더풀 동천입니다. 자, 모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원더풀 동천 김태원 한장. 직전 경주 1경기였지만 제가 자신하고 강승부로 추천해 드렸고요. 원더풀 동천은 무조건 쌍대가리다. 원호커 승부에서 5번, 3번 문학벨과 함께 고배당 환수주력 쌍식 116.3배, 복식 56g 3배, 1경주 때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던 그 원더풀 동천입니다. 직전에 주로 빠르기 5상에서 선행 가서 우승을 여유 있게 했는데요. 기록 보세요. 1분 14초 9. 그죠? 같은 주로 빠르기요. 1분 14초 9. 그러면은 단순하게 기록만으로도 내길의 여정이나 골든 키즈나 가문 파티 이런 마필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군전이라고 8번으로 불리하다고 이렇게 인기가 덜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1월 5일날 요 소반 경주 요때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즉 주로가 전체적인 마사에 발표한 1월 5일 주로가 주로빨리가 오지만은 요때 1경주는 제가 볼 때는 주로가 더 무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8번 게이트 있지만은 충분히 선행력상 또 선행을 쏠 수가 있습니다. 또 선행을 쏠 수가 있고요. 선행 가면은 또 돕니다. 그래서 자 4경주 다시 한번 8번마 관리마 원더풀 동천이 선행으로 돈다. 팔 놓고 다시 한번 승부를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400이 되겠는데요. 자, 인기마가 세 마리입니다. 플라잉 덕한, 다나카, 퍼스트킨, 김혜선, 4번마 로캔디, 이성재 세 마리가 인기마인데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중에 축으로 보고 가는 마필은 5번마 김혜선의 패스트킨입니다. 직전에 1월 12일 날 주로 빠르기 9 최고로 무거웠던 주로에서 꼴찌로 쳐지고 취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외곽 수입으로 2차 입상을 했고요. 무거운 줄에서 1분 31초 1로 2차 입상을 했는데 직전 정도만 띄워주면 이번에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임마이기 때문에 고개 하나 안 오면 그만이죠. 추임마는. 그래서 고개 하나 변수지만은 능력으로는 오버마 패스트 퀸입니다. 로컨디는 데뷔전 때 1분 16초 4로 2차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만 직전에 부진했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플라잉 더 칸도 직전에 1분 23초로 3착을 했는데 선두와 차도 많이 났고 결코 그렇게 센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인기가 좋은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저는 록캔디도 약하게 보고요. 플라잉 더 칸도 약하게 보고 봐주고 싶지 않은 마필들입니다. 자 5 번마 페스트키는 추로 보는 마필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히려 배당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선 3 번마 서기열도입니다. 데뷔 전 무거운 줄에서 선입 후에 부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번 게이트에서 다실반장인데 선행 쏘고 나가면은 나은 능력의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바로 서기열드입니다.
선행 가능마. 또 한 마리 2번마 더욱더 인기가 없는 브라보 신화인데요. 브라보 신화도 직전에 외곽 선입 후에 직선주로 내측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족했던 마필인데요. 그러고도 1분 31초 또 5를 뛴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또 김동해가 타고 있어서 믿음은 안 갑니다만 능력으로는 충분히 앞장에서 움직이면서 가능한 마필이 또 2번마 브라보 신화입니다. 외곽에서는 스타포스 인기가 이렇게 없는데 스타포스도 직전에 1분 24초로 오차를 했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이경주는 일단은 5번마 패스트 퀸을 놓고 가면서 인기마 싸그리 날리고요. 오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2번, 3번 외곽에 11번 이렇게 배당으로 노림수를 두는 그런 경주입니다. 캐러비안 베이도 뭐 일격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도 승부로 노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인데, 그죠? 어. 자, 서울 오경주 승부로 노리는 경주인데, 경주거리가 1800입니다. 자, 엘도라도 흥부가 인기 1등, 음파뮤직이 인기 2등, 그다음에 드림카드 인기 3등 이렇게 팔리죠. 그다음에 뭐 지산포스, 스피드카라, 청량전도 제법 팔리고요. 마이트본까지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한마디로 자, 직진의 엘도라도 흥부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번 게이트에서 선입 후에 뒷직선에서 3코너 전에 선행 뺏어가지고 버티면서 2차 입선했는데요. 경주를 보면은요, 전개는 그렇게 했지만은 경주 흐름 자체는 상당히 느린 흐름의 경주. 페이스가 상당히 느린 편성에서 안배가 되면서 그렇게 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그때처럼 직전처럼 그렇게 느린 흐름의 경주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보다 좀 빠른 흐름의 경주가 될 것인데 기수가 임다빈으로 또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배가 되고 버티면서 이착을 했는데 이번에 경주거리가 1800으로 늘었고 직전보다는 흐름이 더 빠를 것이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엘도라도 홍보 매우 불안, 매우 불안하다.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음파뮤직은 직전에 선행으로 대서처럼 우승을 했는데 편성이 너무 약했죠. 직전에도 제가 축으로 자신을 했던 마필인데 편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선행 가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갈 수가 있죠. 승군전이고요. 직전에 너무 약한 편성에서 무난하게 선행 가서 그랬던 것이고 선행을 못 가게 되면은 믿을 수가 없는데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요. 감량 이점도 있고 이번 경주 편성도 뭐 그렇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또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거리가 1800으로 늘긴 했지만 인기마 중에는 그래도 1번마 음파 매직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드림카드 어떤 말입니까? 직전에 엘도라도 흥부가 뛰면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거고요. 마이티봄은 뭡니까? 마이티봄은 직전 경주 후미에서 김태희가 타고 전개가 여의치가 않았죠. 상당히 전개가 끌리기도 하고 전개가 여의치 않았고 외곽으로 추입을 했으나 아쉽게 근선차로 드림카드에 이어서 4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복병으로. 다음에 스피드카라. 스피드카라는 직전에 같이 뛰면서 외곽 선입후에 부진했어요. 이전에 엘도라도 흥부를 1800에서 선입으로 이겼던 마필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직전 경주 시에 초반에 좀 늦었다가 무빙해서 외곽 선입 붙다가 형편없이 부족하고 죽어버렸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스피드카라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에도 믿어 못 믿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슈퍼 썬더가 요렇게 인기가 없는데 슈퍼 썬더도 직전에 이들과 같이 뛴 겁니다. 같이 뛴 건데 내측에서 추입을 해서 근소한 차로 착순이 6 위에 그쳤습니다만 착순이 근소했기 때문에 슈퍼 썬더가 요렇게 외곽으로 불리하지만은 다시 한번 장추할 기승하고 충분히 추입으로 마이티 봄이나 드림카드 혹은 스피드카라 혹은 엘도라도 흥구들을 이길 수도 있는 마필이 바로 슈퍼 썬더입니다. 그죠? 즉 직전에 같이 되었던 마이티봄, 드림카드, 스피드카라, 엘도라도 흥부, 슈퍼 썬더 5마리 중에 누가 들어와도 되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런 인기마들 가운데서는 저는 마이티봄이 가장 낫다. 1 번은 선행가니까 본다 그랬죠. 자, 마이티봄이 직전에는 7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좋지 못했고 상당히 끌리기도 하고 외곽 떨고 아쉬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전 경주 시에는 9번 게이트에서 점프 발주하고도 올라와서 외곽으로 중간선이 붙어 가지고 선전하고 무거운 줄에서 선전했던 것이고요. 발주 잘 나오면 2번 게이트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전개를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마 마이티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은 1 번, 2번 두 마리를 좀 더 유력하게 봅니다. 그리고 고배당으로 이런 마필들보다는 고배당으로 가치 있는 10 번마 고배당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청량산 관리마 직전에 제가 그 고배당 대박으로 적중했을 때 메인 승부 대박 적중했을 때 요 청량산 반지력으로 늘어서 복식만 84.9배 대박으로 먹었던 경주였죠. 그 청량산 다시 한번 CC형 기승에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비인기마 중에 제가 추적을 해 오고 있는 고배당 승부마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분석상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무조건 되고도 남는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고배당 축으로 놓고 때리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부산 삼경주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고배당 승부로 고배당마를 축으로 놓고 승부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이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기 1 등마가 누굽니까? 3 번마 소드 마스터. 그다음에 월드 히트 다나카. 그럼 두 마리 모두 됩니다. 그죠? 두 마리 모두 돼요. 그다음에 영 스카이워커 김혜선. 이거는 다른 거 없고 직전에도 부진했는데 김혜선 탔다고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으로 제법 많이를 팔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강라이트 서승훈. 요거는 세관라이트는 직전에 내측으로 무거운 주로를 주행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마필입니다. 레이스맨은 일격 가능성 정도. 그래서 정리하면은 인기 많은 세광라이트 가능마, 소드마스터 가능마, 월드히트 가능마. 김에서는 뭐 일격 가능성 정도.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고배당 승무원은 누구냐? 바로 12번마 커널 프라이. 요렇게 도대체 이렇게 인기가 없이 이렇게 잡힌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전 경주 시에 1800 경주의 시에 10번 게이트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커널 플라잉이 번번이 추입으로 오다 말다 그랬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전전 경주 시에 1800에서 난데없이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막판에 잡히고 아쉽게 4착으로 석패를 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직전 경주 시에 거리 1400으로 줄이고 나와 가지고 직전에도 제가 고배당 승부 축으로 놓고 승부를 노렸는데 유리한 중간 선입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내적 주행을 하다가 다나카가 타고 아쉽게 소드 마스터에게 목차로 지고 3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커널 플라잉입니다. 자, 소드 마스터가 인기 1등 팔리는데 커널 플라잉은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직전에 복귀한 내용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커널 플라잉이 소드 마스터를 이기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12번 마 커널 플라잉이 무조건 축으로 놓고 때려야 되는 승부마다 이런 얘기인데 요런 점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예상가들도 보겠죠. 서드 마스터랑 커널 플라이랑 직전에 같이 였는데 거의 뭐 목차 승부 똑같았네. 인기가 없네. 요거 승부로 노려야지. 아마 좀 생각이 있는 예상가라면 다 요거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제는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아마 많이 팔릴 겁니다. 어찌 됐든 커널 플라잉 그냥 뭐 지전에 소드마스터랑 대등했네 그래서 노리는 게 아니고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내측으로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도 목차로 소드마스터에게 졌던 것이다. 그 전 경주 1800에서 선행을 졌던 것이다. 이번에 1600m이기 때문에 외곽이 훨씬 유리하다. 그 이전 경주 10번에서 선행 쐈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12번 마 커널 플라잉을 무조건 바람이 불어서 많이 팔리더라도 12 놓고 승부합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자, 이 서울 육경주 이것도 고배당마를 노리고 승부를 예정을 하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인기 1등마 누굽니까? 8번마 파워풀 삭스, 2등마 트리스탄 왕자,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1등이 2등인데 일단 파워풀 삭스는 직전에 1700 경주에서 선전하면서 3착을 했습니다. 8번 게이트에서 꼴찌로 쳐졌다가 좀 끌리기도 하고 추위 좋은 그림으로 올라와서 3착을 했죠. 자, 그런데 추임마로서 이번 경주 인기 1위까지 팔린다? 그건 아니죠. 과신할 수는 없죠. 한편 트리스탄 왕자는 직전에 1번 게이트 점으로 선행 가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기수가 직전에 유승환이가 타고 선전했는데 기수가 이번에는 김성현입니다. 기수가 불안하죠. 거기다가 김윤선 마방, 한마디로 성적이 좋지 못한 성적이 저조한 제가 얘기하는 일명 똥마방이죠. 또 인기마로 팔리면 불안하고요. 이전에 선행 못 가면 기복 보이고 부진했던 마필이고 트리스탄 왕자는 더더욱 못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실용 직전에 트리스탄 왕자가 뛰면서 졌죠. 선입 후에 트리스탄 왕자에게 지면서 4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때문에 충분히 트리스탄 왕자를 이길 수도 있는 마필이 성실용이죠. 그래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고요. 3번마 라이징모는 승군전인데 1700 거리 첫도전입니다. 그러나 이 라이징모가 직전에 어떻게 뛰었냐? 발주 시에 발주 고착으로 완전 득발합니다. 그리고는 꼴찌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올라와서 2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 라이징모는 데뷔전 때는 선행이 아주 좋은 걸음으로 선행으로 1분 00초 7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이징모는 이번에 경주거리 1700 거리 첫 도전이 관건이고 직전에 늑발이 관건입니다만 직전에 늑발하고도 추입으로 날라와서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했던 만큼 라이징모 거리 첫 도전이지만 가능하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한편 러브 오브 마이는 승군전이고요. 직전에 엘도라도 흥부를 여유 있게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직전에 한마디로 그야말로 최적 전개, 최적 전개를 하면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안 갑니다. 도전 가능성 정도입니다. 그죠? 퍼플 삭스 가능하고 트리스탄 왕자는 물음표. 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또 11번 마 희망의 창가 복병으로 팔리죠. 직전 경도 1분 59초 3으로 4착을 했고 도전 가능한데 문제는 게이트가 11번으로 불려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능마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 고배당 놓고 때리는 고배당 승마가 있습니다. 누구냐? 6번 마 탑다이아입니다. 이렇게 딱 한 군데 두 번째로 잡혀 있는데요. 자, 최근 두 번 부진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선입으로 대차로 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탑다이아입니다.
당시에 오승의 별이 3차, 이번 경주 제법 복병으로 팔리는 희망의 창가 11번이 하위권. 그랬던 경주 거기서 선입으로 가서 대처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탑다이아고요. 안마지로 8월 30일 날 1일 날 대처로 여유 있게 우승했던 그 실력이면 이번 경기의 능력으로 무조건 되죠. 자, 문제는 마필이 기복마라서 문제이고 요게 또 변수이고 합니다만은 8월 달에는 선입으로 우승을 했던 것인데 맘먹으면 이번에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 또 탑다이아입니다. 그런데 11월 2일 경주시에는 휴양을 하고 공백을 두고 나왔었죠. 그리고 휴양하고 나가지고 경합 선입 후에 부족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아주 못 뛴 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1분 51초 7로 7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시에 부진해서 이렇게 인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직전에 꼴등을 했죠. 직전에 꼴등해서 전혀 인기가 없는 건데 직전에 꼴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선입전개를 하고 나갔는데요. 마필 상태도 현장 상태도 좋았습니다. 직전에 제가 추천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세게 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선행을 선입으로 유리하게 나갔는데 마필이 이 안장이 틀어져 가지고 안장이 밀려 가지고 어떤 형국이 되냐면은요. 어 말이 뭐 제가 그림은 워낙에 못 그립니다마는 말이 이렇게 있겠죠. 말이 이렇게 있으면 기수가 여기 타서 이렇게 고삐를 잡고 기수가 이렇게 타는 거죠. 그런데 안장이 밀려 가지고 기수가 말이 모가지가 있고 이렇게 있고 등이 있다면은 기수가 안장에 밀려 가지고 여기 타 있어요. 여기. 그죠? 거의 뭐 목에 걸터서 타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전에 꼴등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전 경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직전 경주시의 현장 상태가 굿이었다. 좋았다. 자, 이번 경주 6번 게이트인데 어떻게 타겠습니까? 이번 경주. 선행 갈 수도 있고요. 누가 선행 가면 선입으로 최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요. 이번 경주 무조건 놓고 때리는 고배당 순마가 바로 6번마 탑다이아입니다. 때문에 이번 서울 6경주도 고배당마 탑다이아를 놓고 때리는 승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입니다. 1등급 마필들 2000m 경주인데요. 뭐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랜드선 되는 말이고요. 또 월드 드래곤 그랜드선보다 저는 월드 드래곤을 더 세게 봅니다. 직전에는 그랜드선이 이겼지만은 직전에 월드 드래곤이 점프 늦바라고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월드 드래곤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라이브 캡틴도 만만치 않은 승부가 가능하고요. 강서 자이언트는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상 이번에도 믿음이 안 갑니다. 물음표. 그죠? 다음으로는 복병마 판타스틱맨 7번마 판타스틱맨이 복병으로 잡혀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 일격 가능성이 있다.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고배장마 마하타이탄 이번에 부진이 더 줄었는데 이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번에 선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부진한데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부진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예전에 잘 뛰었을 때 능력이면 마하타이탄도 되는 말이죠.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한번 살라준다면은 마하타이탄이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인기마로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자, 혼합 4등급 1200 경주. 제가 좋아하는 경주죠. 혼합 4등급 1200. 그런데 1번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1등, 마이티 에버가 2등, 금빛 천하가 3등, 그다음에 미스터 트롯, 그냥 가라 이런 순으로 인기를 모으는데요.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셉니다.
지금 공백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합니다마는 보중도 늘었습니다만 보중은 뭐 문제가 안 될 것이고 10주 만에 출전하지만 공백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고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기마 중에서는 뭐 마이티 에버가 데뷔 전부터 추입으로 왔기 때문에 마이티 에버도 봐줄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금피차는 조금 불안합니다. 도전권 정도. 배당으로 배팅 가치가 있는 마필은 11번 미스터 트롯이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마필. 직전에 부진했던 원인은 내측 펜스 무거운 주로를 주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스터 트롯이 취마 마이티 에버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혼합 4등급 1200인데 고배당만은 없느냐? 한 마리 있습니다. 2번만 논스톱 드림입니다. MRP는 직전에도 제가 고배당을 봤는데 부진했어요. 직전에 부진했던 건 뭐냐? 한마디로 주춤발자고 꼴찌에서 의외로 전혀 못 올라오고 부진했는데 경주 후에 다리 저름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좋지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재검 때는 늦바라고 마필이 안 뛰면서 대차로 꼴찌로 보이지도 않다가 직선주로 해서 막강한 추입으로 날아왔던 마필입니다. 3화랑이 35초 7이었고 라스트가 22초 3이었죠. 그런데 요 논스톱 드림이 데뷔전 때는 순발력 좋은 거로 선행 경합하면서 1분 01초 3을 뛰었던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번만 논스톱 드림이 분명히 재검 때 막강한 탄력을 보였기도 해서 초반에 늑발하고 안 뛴 악벽이 있고 최근에 좀 악벽이 생겨서 그렇지만은 이번에 2번 게이트인데 발주 연습 시에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 제 능력을 보인다면은 논스톱 드림이 이를 낼 수 있는 마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1번 말을 축으로 밀어주는 만큼 뭐 1, 2 한 방 무조건 가야죠. 고배당인데. 다음은 오경주,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경주월이 1,400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생각보다도 혼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인기 1등인가요? 당대스타 10번마가 인기 1등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직전에 1600에서 3착을 했는데 선행 가서 3착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1400, 직전에 1400 통과가 1분 28초 7. 그죠? 예전에 10월 달에 좀 주로가 빠를 때는 1분 26초 9까지 라운바이브맨을 목차로 이기고 우승도 했었죠. 어쨌든 이번 경기 가능한 마필이긴 한데 좀 과한 인기다. 도전마 정도로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더스틴 마린이 인기가 좋죠. 더스틴 마린은 뭡니까? 직전에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 기록이 1분 28초 7. 직전 정도인데 직전 정도로 그렇게 장담할 능력은 아닙니다. 역시 도전권 정도. 판타스틱 블루 서승은 탔다고 인기를 모으는데 직전에 부진했고 내측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겁니다. 전전 경주 1분 21초 요구로 우승했던 마필로서 역시 가능성 있는 정도. 그죠? 이런 마필들 인기마다 팔립니다. 자, 그런 건데 인기마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12번마 전설의 순간입니다.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 서서히 뚫고 올라오면서 추입으로 선전했으나 아쉽게 3위에 그쳤는데요. 기록이 1분 28초 3이었죠. 12번 게이트에서 불리하지만 충분히 더 나은 능력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전설의 순간입니다. 때문에 기대 가능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보다 기대하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우선 6번마 상상 그 이상입니다. 요 상상 그 이상은 직전에 무거운 줄에서 기록이 지금 1분 30초로 직전에 못 뛰어가지고 인기가 덜하죠. 그러나 1월 12일 날 졸업발리기 9 상황에서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하고 1400까지 1등으로 오다가 막판에 잡히고 아쉽게 3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상상 그 이상이고요. 전정 경주 졸업발리기 9 상황에서 1400 통과하기로 1분 28초 3이었습니다. 즉 당대스타가 인기 1등인데 당대스타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줄에서 훨씬 더 잘 뛰었던 마필이 바로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직전에는 정도인이가 타고 말을 제대로 못 타줬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 전정 경주에 기승했던 최시대가 타고 나와서 바로 이 상상 그 이상이 이번 경주 승부마고요. 백광열 바방에서 지금 두 마리 나오죠. 당대스타.
두 마리가 나오는데 두 마리가 뭐 양동으로 승부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상상 그 이상이 백광열 마방의 주력 승부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라온바이브맨도 인기가 없는데 라온바이브맨도 당대 스타와 대등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격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안쪽에 또 세게 보는 마필이 또 한 마리 있습니다. 2번 맛 닥터 파이터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시에 단독 선입으로 부진했죠. 12월 20일 날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죽어버렸는데 1400 통과 기록은 1분 28초 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11월 달 경주 시에 바로 상상 그 이상을 이기고 선행으로 이기고 입상을 했던 마필이 또 요 닥터 파이터죠. 당시에 1400은 1분 27초 3이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선행으로 1분 27초 초반까지 뛰었던 마필이 바로 닥터 파이터입니다. 직전에 부진하고 제거를 받고 나오는데 직전에 외축 사행으로 제대로 능력을 못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거를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단독 선입으로 선행으로 시종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거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은 쏘고 나가면은 진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 쏘고 나가면은 충분히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마 닥터 파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오경주는 2번마 닥터 파이터와 6번마 상상 그 이상 비인기마 두 마리 두 마리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가 되겠고요. 인기마 중에는 전설의 순간을 본다. 이렇게 노리고 가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팔경주 서울 팔경주입니다. 경주원이 1,400 무슨 경주입니까?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입니다. 지난주에 세계일보배였나요? 대상 경주에서 제가 2번 말을 초로 자시하면서 고배당마 3번까지 현장에서 잘 잡아내서 고배당으로 노리셔라 추천을 해드렸는데 막화 마지막에 마번을 불러드리면서 3번을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최종 마번을 불러드리면서 2번, 3번 고배당 노리셔라 이렇게 확실하게 추천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문자도 못 보내드렸죠. 그래서 잡아내서 적중을 하고도 아쉬웠고요. 현장 예상을 들으신 분 중에서는 적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번 경주도 어찌됐든 뭐 대상 경주고 제가 강호마림 대상 경주 강하죠. 왜 강하냐? 대상 경주는 모든 마필들이 거의 뭐 최선 승부를 하기 때문에 정석대로 능력대로 전개대로 능력대로 정석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잘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인기마들이 쭉 있는데요. 자, 우선 인기마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11번 마 캡틴 PK입니다. 자, 이 캡틴 PK는 레이스 데이자마고요. PK 파티, 모마가 PK 파티인데 요게 지금 망아지 때 망아지 태어난 지 한 3개월, 4개월 요쯤 됐을 때 제가 제주도 요 목장을 지나가다가 목장에서 요 캡틴 PK가 망아지 때 있는 걸 보고 마필이 너무 잘 빠지고 어린데도 완전 애기인데도 너무 잘 빠지고 너무 잘생기고 그래 가지고 '저거는 무조건 능력으로 뛰겠다 앞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말 한번 더 살펴보고 목장주한테도 "얼마냐?" 묻고 제가 사고 싶어 가지고 그랬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 제가 뭐 살 수가 없었고 뭐 마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예상가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랬던 마필이 바로 요 캡틴 PK입니다. 실제 모습도 상당히 보면은 말이 잘 빠지고 잘생기고 예쁜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랬던 캡틴 PK인데 지난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인기 1등 팔리고 아쉽게 5위에 그친 것이 딱 한 번 못 들어온 거고요. 6전을 뛰면서 3승 2착 2번
그것도 뭐 특별 경주 또 농협 회장배 대상 경주까지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11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마는 10월 달 농협 회장배 대상 경주 시에는 1200에서도 추입으로도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는 선행 강공까지 나갔던 마필입니다. 즉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맘먹으면은 선행도 가고 맘먹으면 취입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캡틴 BK가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가장 세다. 원펀치 드래곤은 문세영 타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도전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롱런 불펜은 직전에 문세영 타고 선전했는데 1번 이점으로 도전은 가능할 수야 있겠으나 이동화 타고 믿음은 안 가고요. 베스트 레이스는 최근에 복승률 100%, 네 번째에서 모두 들어왔죠. 복승률 100%로서 이번 경주 역시 선전은 가능한데 이렇게 뭐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대성스타는 직전에 1700에서 우승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믿음이 가는 마필이 아닙니다. 물음표 못 믿겠다. 자, 이렇게 인기마들 중에서는 11번 캡틴 PK를 제일 세게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세게 보는 복병마 고배당마가 있는데요. 자, 3번마 칸맥스입니다. 저는 이 3번마 칸맥스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직전에 부진했다고 인기가 없는 건데 직전에는 1600m에 나와 가지고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인기 1등으로 팔리고 안 간 겁니다. 한마디로 직전에는 안 간 겁니다. 의지 없이. 그죠? 공백을 두고 나와 가지고 1600m 9번으로 분리해 가지고 인기 1등 팔리고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죠. 서인성 마방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 가지고 직전에 못 돼 가지고 인기가 없는데 지금 저 두 마리 동반 출전하고 있고요. 유승환이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시에 요 칸맥스가 11 번에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때문에 전정 경주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3차를 했던 칸맥스가 이번 경주 무조건 노리고 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30일이 한 방이 주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고배당 만 마리 더 보는데요. 스마트 뮤직이 이렇게 당구장 3개밖에 안 팔립니다. 최근에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최근에 준호가 좀 빨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준호가 빨랐는데 그냥 빨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필이 3연승을 거두면서 결실록 나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직전 경주 시에 중위권에서 탄력으로 우승을 했는데 내측 펜스 주행을 하면서 탄력으로 우승을 한 겁니다. 12월 말까지는 서울 경마장 내측 주로가 무거웠죠. 그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도 탄력으로 우승한 마필이 바로 스마트 뮤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상 경주 역시 이번 경주 3번마 칸맥스 11번마 캡틴 PK 단통 완장의 고배당으로 또 6번마 스마트 뮤직 반주력까지 노리면서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최종 결정은 현장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현장 상태가 중요하죠. 현장 상태, 특히 대상 경주는 현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하면서 마번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 요것도 역시 부산의 3세마들의 대상 경주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2번마 드래곤 닌자 그리고 5번마 초격차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자, 두 마리 중에 보다 세게 보는 마필은 5번마 초격차입니다. 자, 이 초격차는 뭡니까? 그 이전 11월 달과 12월 달에 1400, 1600에서 최은경이가 타고 두 번 모두 대차로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승군전에 1800에 출전해 가지고 주춤발주 후에 방해도 받았고 외곽으로 상당히 접전을 벌이면서 무리한 전개를 하는 바람에 아쉽게 석패했던 마필이 바로 초격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적정거리로 1,400으로 나오는 가운데 기술을 유연명으로 바꿔서 나오고 있죠. 민장기 마방 두 마리 동반 출제인데 최영경이가 직전에 말을 못해가지고 뺏긴 겁니다. 자, 아무리 이 유연명이가 말을 최근에 좀 못한다 하더라도 최영경보다는 잘 타죠. 자, 그래서 초격차가 이번에는 능력으로 가장 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드래곤 닌자는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직전에 상상그 이상 앞에 나오는 상상그 이상을 간신히 이기고 선입으로 끈기로 이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번 경주 이렇게 인기만큼 뭐 월등하게 센 말은 아니에요. 일본만 용비평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만은 직전에 우승했던 능력이면은 또 특히 직전 경주시에 주춤하고 꼴찌 출발 후에 중간 선입으로 따라붙고 상당히 끌립니다. 그러고도 탄력 끈기로 여유 있게 우승했던 실력이면은 충분히 드래곤 닌자를 이길 수도 있는 마필이 바로 일본마 용비패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곽의 원더풀 그룹. 요 원더풀 그룹도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일렬 정도의 상황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제어하고 외곽으로 상당히 불리한 전개라고도 끈기로 선전하고 2차 입선했던 마필로 9번마 원더풀 그룹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마지막으로 3 번마 오아시스 블루 직전에 선행으로 1,800을 우승을 했죠. 이번 경주 직전 여세로 역시 1,400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 5 번마 초격차는 축으로 믿어주는데 한마디로 드래곤 니자는 장담할 수가 없다. 용비패왕도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오아시스 블루 도전 가능하고 9 번마 월드더풀 그룹도 있고 그래서 꼬랑지는 현장을 보고 해야 됩니다. 오너코 1 번, 2 번, 그리고 3 번, 9 번까지 요 중에서 현장 상태 보고 주력을 잡아내면 되겠죠.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경주울이 1,800이 되겠는데요. 인기마 3 마리 4 번, 5 번, 7번 3 마리가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자, 2 마리 4번 드림하나와 5 번마 용암세상은 거리 첫 도전이죠. 때문에 요게 문제인데 하지만은 용암세상은 세게 봅니다. 왜? 용암세상은 직전에 제가 축으로 자신했던 마필이고요. 선행거서 대차로 결승선 100m 전방부터는 전광판을 보면서 마필을 세우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전전 경주시에는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도 했던 마필이고요. 선취위 자유로운 마필이고 때문에 이번에 경주거리 1800 거리 첫 도전이지만은 용암세상은 세게 봅니다. 그러나 드림하나는 기복도 있는 마필이고요. 문세영 원장이지만은 거리 검증도 필요하고 못 믿겠다. 자, 한편 이스트 웨스트는 어떤 말입니까? 전적 경주 위너영과 코차의 승부를 벌였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인기 1등으로 팔리고 11번으로 분리해가지고 시종 외곽 전격거전하고 부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부진했던 것 때문에 오늘도 부진도 늘고 해서 이번에도 또 직전처럼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위너영과 대등했던 능력상 일단은 유력하게 봐야 되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저배당이 온다면 5-7 한 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볼 수 있는 3차일에도 고배당으로 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우선 1번마 AP 파텍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고배당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선전했으나 아쉽게 4위에 그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김효정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고요. 1번 게이트에서 조금 더 유리한 전개를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또 한 마리는 맥을데이입니다. 8번마 맥을데이. 관리마로서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800을 뛰면서 착순권을 맴돌고 있죠.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전개만 조금만 잘 풀리면은 발주 잘 나와서 전개만 조금만 잘 풀리면은 충분히 이스트 웨스트랑 겨뤄 볼 수 있는 마필이 맥올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서범성 마방에서 두 마리 나오죠. 우마 포유와 함께 두 마리 나오는데 1번마 AP 파텍 또 이신우 마방 이신영 조교사죠. 이신우 마방에 두 마리 나오는데 8번마 맥을데이. 자, 충마는 누구다? 5번마 용암 세상이다. 깜빡이 7번 기본 봐주면서 구배당으로 오놓고 1파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경기로 보고 갑니다. 다음은 서울 10경주입니다. 자,
이 서울 십경주는 오늘 제가 가장 강력하게 노리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입니다. 파이널 K가 인기 1등이고요. 베스트 터치 문세영이가 강하게 두 마리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고 도전마로 10번마 블루레몬 또 1번마 오락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러나 고배당마를 1순위 고배당마 1순위 역시 또 고배당마 2순위 고고막권 어제 메인 승부 서울 구경주 때 고배당 4번 6번 4번 6번 복승식만 88.2배 고배당을 단통 주력으로 노렸다가 전개가 생각보다는 전개 방해도 받고 그러면서 억울하게 3사착을 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전개 변수도 크게 없을 것이고 무조건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순위 고배당마 놓고 고배당마를 주력으로 때리는 고배당 주력을 때리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서울 11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상당히 제가 고심을 한 경주입니다. 블랙벨트 무슨 말입니까? 2등급 전적 경주 우승하고 직전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 시에 난데없이 경합하면서 선행까지 나갔던 마필이죠. 지구력 부족을 보였지만 2000m까지는 선두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경주 전 경주에 휴양하고 나오지만은 가능한 마필이죠. 강풍마 직전에 제가 승부축으로 노리고 들어갔는데 오는 듯 하다가 아쉽게 4위에 그쳤죠. 다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령마죠. 그래서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를 모읍니다. 3번마 드래곤스타 이전에 잘 뛰었을 때는 이번 경주 블랙벨트도 대처로 이겼던 마필이고 충분히 능력으로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휴양마 이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다. 최근에 부진했고 휴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고요. 장산 몬스터 최근 두 번 연속으로 선전했는데 직전에도 강풍마를 이기고 선착을 했는데요. 직전에도 선전을 한 것이 실력이다. 실력으로 선전을 한 거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장산 몬스터도 이번 경주 충분히 다시 한번 강풍마를 이기러 갈 수 있는 마표입니다. 자 이게 메가 드래곤이 또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요. 메가 드래곤은 안 되는 마필 직접 모습상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마필 싹싹 지우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세게 보는 마필은 6번마 용암보스입니다. 관리마저 출전 바중이 지금 최고 부중입니다. 최근에 나이 탓인지 최근에 예전에 자기 능력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못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은 특수한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을 누가 가냐면요. 2역의 7번마 최고 블랙이 갑니다. 종합적 백판. 그리고는 특별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7번이 최고 블랙이 선행을 가고 제가 볼 때는 마이야 기수가 기승한 용암 보스가 이렇게 선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상태만 좋으면은 58의 부중은 뭐 큰 문제 안 되고요. 능력으로 잘 뛰었던 능력이면 능력으로 전개로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용암 보스입니다. 즉 이번 경주 승부가 걸린 마필이 중고배당마가 바로 6번마 용암보스입니다. 자 이게 종합집배판 7번마 최고 블랙은 그러면은 선행 가서 못 버팁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재검 때 선행으로 잡고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고요. 어, 7번이 이렇게 선행을 가죠. 7번이 이렇게 선행을 가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6번이 선입으로 붙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안쪽에서 점핑 출전하고 있는 마이티 칩 같은 게 이렇게 해보겠다 한번 감량이적으로 붙을 수도 있고 드래곤스타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경주거리가 2000m이기 때문에 7번이 선행을 가는데 이거를 뭐 넘어가려 한다든가 강하게 압박을 한다든가 견제를 한다든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죽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죠. 그래서 7번마 최고 블랙이 선행을 가 가지고 이여기가 선행을 가서 4코너 들어서 직선주로 들어설 때까지만 편하게 압박을 안 받고 온다면은 직선주로 해서 또 한 번 무산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가면은 2000m가 오히려 선행마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자 6번마 용암 보스를
1 순위로 노리고요. 고배당으로 7 번마 최고 블랙을 노리고 있는 경우들로서 현장 상태 보고 최종 결정을 해서 승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경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상 2월 23일 일요병마 또 최선을 다한 분석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나적중하면서 대승할 수 있도록 최선 집중하고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예, 결과를 기원 드리고요. 자,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은 060-708-9991 누르시고 0번을 누르시면 현장 예상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경주별로 한 경주 듣는데 한 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중에 전화 요금에서 3,000원 정도 한 경주 들으면은 꽤 소요가 되고요. 문자나 음성 하루 종일 정액제를 신청하실 문의하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010에 2263 2263 2263에 8263 8263 2263에 8263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또 즐거운 하루,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 장시간 또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